안녕하세요. 보통 사람들의 영화수다 나이트 시네마 스포일러 감상 후기 토론회입니다. 오늘은 DC 코믹스의 배트맨 시리즈를 원작으로 진행되는 배트맨 실사화 시리즈의 16번째 영화 더 배트맨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저부터 감상평을 짧게 말씀드리자면은 상영 시간 내내 관객의 시야를 어둠과 빗방울들이 가리고 있어요. 그게 마치 지금 새롭게 출사표를 던지는 이 새로운 배트맨의 어떤 아이덴티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감상을 시작을 했고요. 둔탁함이나 육중함이 느껴지는 금젓 액션 씬들, 그리고 이 빛이나 조명들을 이용한 영리한 연출들이 너무 좋았습니다. 특히 막귀인 저도 감탄하게 만든 사운드가 진짜 끝내줬는데요. 소리가 깔끔하다, 음악이 좋다, 뭐 공간감이 느껴진다, 뭐 이런 수준이 아니고요. 배트카의 시동 걸 때 진짜 내 앞에서 그 불길이 뿜어져 나오는 듯한 그 진동, 그리고 배트맨과 그 리틀러가 저기 취조실에서 대면을 할 때 그 유리창을 주먹으로 칠 때의 그 진동, 그런 진동들까지 뭔가 연출에 넣은 듯한 그런 것들은 처음 경험하는 거라서 새롭게 다가왔고요. 혹시 아직도 안 보신 분이 계신다면 IMAX 비율 그 분량이 없기 때문에 IMAX관이나 스크린이 큰 상영관보다는 사운드가 좋은 관들, 뭐 MX관이나 이런 데 있죠. 그런 데서 보시는 거를 제가 추천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상영 시간이 굉장히 긴데도 불구하고 제가 느꼈던 체감 상영 시간은 다른 평범한 영화들과 뭐 별반 다를 바 없을 정도로 재밌게 봤는데, 단 상영 시간이 길어서 뺐으면 좋겠다라는 수준이 아니라 진짜 저 장면은 그냥 없는 게 나아서 뺐으면 좋겠다라는 씬들이 몇 개가 있었어요. 뭐 대표적으로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있는 뜬금없는 키스씬이라든가, 아니면 마지막에 뜬금없이 오토바이 타고 장시간 달리면서 나레이션을 깐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그냥 없는 게 더 담백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에서 잠깐 암시를 주는, 제가 감상평을 적을 때는 스포일러 때문에 뺐는데, 조커의 등장을 암시하면서 끝이 나죠. 이게 3부작으로 예정된 작품인 만큼 다음 빌런은 아마 조커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기대감을 가지고 속편을 기다려 보겠습니다. 저는 별 4개를 줬고요. 너무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먼저 소울님부터 요거 어떻게 보셨는지 감상평 부탁드릴게요. 원래 배트맨 하면은 밤에는 복수의 화신 이런 느낌이지만 낮에는 되게 말끔하고 귀공자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양면성을 바람둥이 가지고 이미지도 좀 있는, 있고. 네. 양면성 있는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이번 배트맨은 밤이나 낮에나 항상 우울하고 어둡고 찌질한 이미지를 계속 갖고 가는 데 있어서 색달랐던 것 같아요. 음, 저는 크리스찬 베일 이전의 배트맨 때는 잘 기억이 안 나가지고, 저희 비교 대상은 크리스찬 베일의 배트맨인데, 그 배트맨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낯설었지만 또 이게 배트맨의 어떤 시작 초반기를 보여주는 영화라는 데서는 또 이해가 됐던 면도 있었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좀 어설픈 면이 많고 자기가 무엇을 위해서 싸워야 되는지 아직은 정체성의 혼란이 있었던 배트맨이지만, 아마 다음 시리즈쯤 가면은 더 캐릭터도 명확해지고 어떤 매력을 좀 더 보여줄 것 같아요. 뭐 이번에는 조금 아쉬운 면이 있었지만 다음 시리즈를 기대하게 만드는 그런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감상평 감사합니다. 지화자님 어떻게 보셨을까요? 재밌게 봤어요. 지금 레퍼런스가 2개 있던 걸로 생각했었거든요. 한 개는 감독 전작이었던 혹성 탈출이었고, 네. 다른 하나는 배트맨 리턴즈라고 이렇게 마이클 키튼 나오던 그 배트맨이 많이 생각나더라고요. 리턴즈가 펭귄맨이 빌런으로 나왔던 거 펭귄 맞죠? 나왔던 그 네, 미셸 파이퍼가 캐드우먼으로 나오고. 캐드만으로 나왔던, 네. 그게 데뷔돼서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재밌는 지점도 있었고, 네.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이상적인 배트맨이었던 것 같아요. 오, 그 정도다. 예. 그러니까 뭐 영화의 완성도를 떠나서 제 배트맨 시리즈 중에 제일 좋았던 건 다크나이트인데, 네. 그거는 조커라는 캐릭터가 너무 넘사벽에 매력을 지닌 캐릭터였고, 다 떠나서 그냥 요번 배트맨이 DC 코믹스라는 정체성에 가장 어울리는 어떤 지점도 있었고, 원래 DC 코믹스가 원래 형사물을
만화로 만들던 코믹스 집단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이미지에 가장 부합하는 배트맨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다크하면서 약간 우울한 그 이미지 자체가 정말 잘 어울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캐스팅도 너무 좋았고. 네, 감상평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나사님도 어떻게 보셨을지 궁금하네요. 나사님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저도 너무 재밌게 봤고요. 이전에는 그 배트맨 이외의 것들에 집중이 많이 되고 배트맨 본질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봤던 영화라면 이번에 정말 배트맨한테 집중을 할 수 있었던 영화라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액션 영화 같은 거 볼 때 볼거리가 막 풍성해야만 재밌다라고 항상 생각했던 사람인데 이번 영화 네. 보면서 그렇지 않더라도 충분히 이게 재밌을 수 있구나라는 걸 느끼게 해준 영화였어요. 나사님이 되게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아까 지하자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전에 있었던 배트맨 시리즈들이 배트맨 그 자체가 매력있게 부각된다기보다는 빌런들, 아니면 사이드킥, 옆에 있는 다른 조력자들,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있어야 빛나는 배트맨의 모습들을 보여준 작품들이 많았죠. 다크나이트의 조커라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셨던 배트맨 리턴즈의 펭귄맨 캐두먼 같은 것들, 그런 게 있었는데 이번 작품은 배트맨 그 자체에 집중을 할 수 있었던 작품이었던 것 같고, 제작사의 의도도 제목을 더 배트맨이라고 지은 이유가 아마 그래서 그렇게 했을 것 같네요. 그리고 그 카깡님 아까 순서가 넘어가는 바람에 감상평을 말씀을 못 하셨는데, 더 배트맨 어떻게 보셨는지 감상평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는 영화 너무 괜찮긴 했는데 러닝타임이 너무 길었어요. 한 30분 정도 그냥 드러냈으면 훨씬 더 좋은 영화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불필요한 장면도 너무 많고, 그리고 배트맨을 현실의 영역으로 끌어온 작품 중에 그전 배트맨도 이제 판타지에 가까웠잖아요. 저런 배트맨은 실제로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들게끔 해가지고 괜찮긴 했는데, 또 네. 불구하고 저는 슈퍼히어로 장르 자체가 한계가 왔다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아니 왜 저 가면을 쓰고 돌아다녀야 되는지 그게 이제 설명이 안 되니까. 그리고 그게 어떠한 배트맨의 전투력에 장점을 주는지도 전혀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게 납득이 안 되기 시작하니까 영화가 몰입이 안 되더라고요. 악당들 배트맨 무서워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다구리 치면 다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생각부터 들고. 이 영화 제일 좋았던 점은 그 펭귄하고 카체싱 장면 있잖아요. 그건 정말 잘 찍었던데. 너무 잘 찍었더라고요. 그 장면 하나만 해도 끼값은 충분했다. 그리고 아까 그 코스튬 얘기하셨는데, 그 다크나이트에 나오는 코스튬은 진짜 목 돌리기도 힘들 것 같은 그 디자인으로 돼 있어가지고 실용성이 없는 것 같다. 진짜 관상용이다. 그런데 이번 더 배트맨에 나왔던 코스튬은 이게 목 돌리기 되게 편해 보이더라. 그 망토가 있는 부분이 마스크랑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따로 분리가 돼 있어서 목 보호대처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활동성이 편해 보이더라. 뭐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그 설정은 어땠어요? 가슴에 있는 박쥐 모양을 탈부착식으로 해서 칼이라고 해야 되나, 그거를? 무기로 쓸 수 있잖아요. 그거 어땠어요? 저는 좀 별로였거든요. 그게 원래는 약간 닌자처럼 그렇게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둠 속에 있다가 갑자기 표창이 휙 날아가가지고 그쵸. 뭐 이렇게 쓰러뜨리고 뭐 이런 느낌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뭔가 막 도르코 칼처럼 쓰고. 그치. 제초 칼처럼 이렇게 쓰잖아요. 풀 베듯이. 저는 고기 먹기 참 편하겠다, 뭐 이런 생각. 고기 썰기 편하겠다. 그리고 그거를 쓰고 가슴에 붙이는 그 모양새가 좀 모양이 안 났어. 그쵸. 첨단 장비는 사실 배트맨 시리즈 영화가 개봉할 때마다 주목이 되는 게, 배트맨이 이번에는 어떤 그 기발한 첨단 장비를 이용해서 악당들을 이제 물리칠까, 이거긴 한데, 이번 작품에는 사실 뭐 나오긴 나오지만 이전에 나왔던 시리즈들보다는 좀 약하긴 하죠. 근데 저도 보면서 템빨이 약하니까 조금 밋밋하긴 하네 싶긴 했지만, 이해를 했던 게, 사실 아까도 얘기했듯이 2년차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뭔가 배트 케이브라든가 장비 같은 것도 조금 미숙할 때고, 심지어 장비는 고사하고 극중에 나오는 알프레도와의 관계조차도 제대로 정립이 안 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고든 형사와의 관계도 뭔가 아직까지는 뭐 좀 100% 신뢰가 안 돼 있는 상황이 나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준비가 덜 되고 미숙한 걸 묘사하기 위해서 일부러 첨단 장비 같은 것들을 조금 덜 집어넣었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첨단 장비를 부각해서 보여주지 않았던 건 네. 요번 배트
작품에서 중요했던 거는 익명성이었던 것 같거든요. 영화의 주제의식하고도 약간 통하는 부분이 있는데 어둠에 숨어있는 게 아니라 어둠 그 자체인 존재다라고 스스로 밝히고 있거든요. 네. 자기 자신이 안 드러났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배트맨의 그 가면을 쓰고 그 코스튬을 장착하고 자기 정체를 감추려고 했던 게 더 부각됐으면 하는 그 영화적 목적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첨단 장비를 만드는 뭐 과정이라든가 기존 배트맨에서는 많이 보여줬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일부러 넣지 않았던 것 같다라는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땡큐. 그리고 지화자님 말씀드리면서 실시간으로 떠오른 건데 이번에 배트맨 코스튬이 망토가 깃이 목 주변으로 세워져 있는 모양으로 돼 있잖아요. 그게 그거 아닐까 싶어요. 이번에는 액션보다는 탐정물, 추리물에 중점을 둔 만큼 탐정하면 딱 생각나는 게 셜록 홈즈. 셜록 홈즈 하면 생각나는 게 깃세운 그 코트, 그거잖아요. 깃세운 코트 느낌을 내려고 했나? 이런 생각도 드네요. 뭐. 그렇다기에는 너무 코스튬이 과하죠. 좀 우스꽝스러울 정도로 좀 과했어. 그건 있었어요. 저는 보는 내내 그 생각을 했어요. 망토가 오히려 더 거추장스러울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망토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장면이 잠깐 나오죠. 그 다람쥐 비행이라고 해야 되나요? 물론 그것마저도 어설프게 하다가 다리에 부딪혀가지고 추락하긴 하는데 망토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설득력을 그 장면 하나로 넣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 망토, 항상 제가 히어로물 보면서 느끼는 건데 그 망토를 도대체 왜 만드는 건지에 대해서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번에 저는 솔직히 영화 보기 전에 가장 걱정했던 게 로버트 패티슨의 등치가 크지가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히어로의 위압감이 저는 좀 그 어깨빨에서 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커버하기 위해서 망토를 넣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좀 영화를 좋게 봤기 때문에 의미를 자꾸 부여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네. 예전부터 뭐 기사들이나 아니면 조금 어두운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 존재를 감추려고 망토를 두르잖아요. 그런 의미를 담으려고 넣은 건 아닐까라고 제가 변호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나사님 진짜 재밌게 보셨나 보다. 이렇게까지 막 열심히 정당성을 부여하시는 거 보니까 진짜 재밌게 보셨나 보다. 네, 알겠습니다. 알프레드 캐스팅이 앞전에 배트맨들보다 되게 힙하다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알프레드라고 하면은 되게 깔끔한 집사 느낌의 그런 이미지였는데 이번에 얼굴에 뭐 흉터도 있고 목발도 짚은 걸로 봐서 그냥 평범한 삶을 살아온 양반은 아니겠구나라는 느낌도 좀 있었고, 그리고 역대 시리즈의 알프레드로 생각해보면 다 조력자. 배트맨의 속된 말로 하면은 좀 꼬봉. 배트맨이 이거 뭐 개선해 놓으세요. 막 이러면은 그 장비 같은 거 개선해 놓고, 아니면은 뭐 배트맨이 다쳤을 때 뒷수습해주고, 이런 이미지였는데, 뭐 이번 작품은 그 고용주와의 어떤 관계라기보다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같다라는 그 보호자의 느낌도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오히려 더 좋았다. 그런 설정이. 네. 그냥 시저 느낌 나더라고요. 시저, 감독이 혹승탈출 감독이라. 그 시저 했던 배우라 해서 그런지 강인한 그런 느낌이 나더라고요. 맞아. 시저도 너무 좋은 캐릭터였죠. 그리고 그 알프레도 다음으로 얘기하고 싶었던 게 캐두먼인데요. 뭐 캐두먼 그 자체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보고 싶은 것도 있고, 그 캐두먼과의 러브라인이 나오는데 그거를 어떻게 보셨는지 제가 궁금하거든요. 일단 저는 캐두먼 그 캐릭터 그 자체는 나쁘지 않았다고 봐요. 작품에 잘 스며들어서 분위기를 잘 이끌어갔던 것 같은데, 단 러브라인은 안 넣는 게 좋지 않았을까? 러브라인이 너무 뜬금없는 느낌이라서 안 넣는 게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은 관객들조차도 뭔가 공감대가 형성이 덜 됐는데, 아무리 그 헐리우드 마인드라고 하지만 갑자기 대뜸 키스부터 하고 보는 그게 너무 저는 이입이 안 됐거든요. 나사님 어떠셨어요? 저도 그 부분 공감해요. 너무 영화 잘 봤는데 아쉬운 부분이 저는 캐두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눈요기용으로만 쓰였다? 전혀 개연성이 없었다라는 느낌이 들었고, 도대체 쟤네가 내가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감정이 쌓였지? 내가 잠깐 졸았나? 생각할 정도였어요. 뜬금없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이 불친절했다? 3시간 이미 넘어서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풀어가기에는 많이 모자랐는데 그래도 이건 집어넣었으면 하는 감독의 과한 욕심이 느껴지는 부분? 눈요기용으로 쓰였다고 하셨는데 깡마른 체형으로 나오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깡마른 거에 대해서 매력을 못 느끼는 타입이라 그런지 보는 동안은 눈요기용으로 나왔다기보다는 그냥 걔 직업 특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냥 저렇게 입는구나 정도로 별 생각 없이 무념무성으로 봤어요. 근데
나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아 진짜 그냥 눈요기용으로만 쓰였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저는 좋았어요. 네 어떤 면에서요? 감정이 서로한테 저는 기대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 영화 안에서 그 인물들은 그 뭔가 비어 있어요. 공허한 거죠. 캐트우먼이 될 캐릭터도 자기가 사랑하는 그럼요. 사람을 잃었고, 배트맨도 자기가 어벤져라고 하는 이유가 부모의 부재 때문에 그런 감정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쵸. 사랑의 감정 때문에 뭐 키스를 나누고 뭐 이랬다기보다는 동질감 같은 거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화자님은 동지감을 느낀 분과 키스할 수 있습니까? 동지애지, 동지애. 동지애를 키스로? 캐트우먼은 레즈비언처럼 묘사되지 않았어요, 영화상에서. 저도 좀 의심 들었어요. 그냥 친구처럼 키스했다 그런 느낌이 되게 강했어요. 네. 친구랑 키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세계가 있나? 그래요. 뭐. 아메리카니까. 네, 뭐 배트맨도 있는 세상에서 그죠? 배트맨도 있는 세상인데 뭐 친구끼리 키스하는 세상이 있다고 해서 뭐 이상하겠습니까? 그런 걸 떠나서 키스했다고 해서 꼭 사랑을 확인하려는 뭐 애정을 영화에 녹여내려고 했다기보다는 감정이 서로한테 기대고 싶었던 거 아닐까라는 저만 느낀 건지 모르겠는데 그 후반부에 배트맨이랑 캐트우먼이 만나서 오토바이 타기 전에 대화를 나눌 때 그 얼굴이 서로 가까워지는데 배트맨은 약간 키스하고 싶은 듯한 입모양을 입술을 움찔움찔거리는데 캐트우먼이 안 해주고 그냥 오토바이 타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저 거기서 약간 피식했는데 다른 분들도 혹시 느끼셨나요? 예, 저 느꼈습니다. 입맛을 쩍 다시는. 이제 배트맨의 탄생, 그러니까 시작을 알리는 부분이잖아요. 그 배트맨의 소년스러움을 보여주려고 하는 장면은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얘는 지금 그 부모의 부재와 이제 막 만들어지는 소년이다라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어요. 특히 그 감정을 이제 주체를 하지 못할 걸 이용하지 못하는 그 부분을 담아내려고 그렇게 그 아이디어 부분을 표현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오, 좋은 해석 같아요. 당위성을 부여하자면은 둘이 갈라지는 장면을 보여주잖아요. 길게. 네. 오토바이를 각자 타고 길 같이 가다가 각자의 길로 찢어지는 장면을 보여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 길을 갈게 되는 운명 같은 걸 더 강조하기 위해서 앞에 키스를 하거나 감정을 교류하는 장면을 깔아두지 않았었나. 그렇게 보면은 일부러 뭐 러닝타임 늘리려고 넣은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그러니까 지금 말이 나와서 말인데 마지막에 그 오토바이 타면서 나레이션 깔리는 그 장면 어땠어요? 저는 이건 빼지 싶었거든요. 근데 지화자님은 오히려 필요한 장면이었던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전 필요했어요. 카카님은 별로였다고 하셨는데 어떠셨어요? 그 장면. 사운드 OST도 너바나 건 되게 좋았는데 아베마리아 진짜 별로였거든요. 너무 많이 써먹은 게 또 나오니까 음악 잘 쓴 사람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했지 생각 들었거든요. 완전 멋있는 오토바이도 아니잖아요. 그치. 정말 볕을 못 얻게 그렸다. 알겠습니다. 카카님이 지금 음악 얘기를 해주셨어요. 아베마리아랑 그 너바나 노래를 해주셨는데 우리 또 딜런님이 공식 나이트 시네마 음악 좋은 거 아니시겠습니까? 요번에 더 배트맨 보셨나요, 딜런님? 개봉하는 날 봤습니다. 좋습니다. 여기서 쓰였던 음악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제가 친구들이랑 배트맨 보고 나서 얘기했던 거는 이번 배트맨 영화는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귀로 본 영화라고. 그만큼 영화의 그런 시각적인 연출도 연출이지만 음향 쪽에서 엄청난 공을 들였다는 게 느껴지거든요. 너바나 노래는 일단 무조건 얘기를 하셨을 것 같은데 네, 했어요. 저는 보면서 로버트 패틴슨한테서 계속 커트 코베인 이미지가 많이 겹쳤거든요. 네. 그리고 이것저것 그 영화 관련 인터뷰도 보다가 네. 제 그 감독이 로버트 패틴슨으로 두고 커트 코베인을 좀 연상케 하려는 거를 시도를 많이 했다고 하거든요. 이제 영화의 뭐 걷는 소리나 숨소리, 그 뭐 이제 액션을 할 때는 타격감이나 그런 뭐 창문 깨는 소리 이런 디테일들이 하나하나가 정말 귀를 계속해서 집중하게 만들고 저는 보면서 소리로 많이 즐겼던 영화인 것 같았습니다. 네, 딜러님 말씀 감사합니다. 소리도 어차피 그 공기의 진동이잖아요. 베트카 시동 걸 때, 그리고 뭐 유리창 주먹으로 두드릴 때, 그때는 진짜 떨림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와 대박이다 하면서 봤던 기억이 나네요. 처음에 너바나의 그 Something in the Way 노래가 들릴 때가 로버트 패틴슨이 오토바이를 타고 쭉 질주를 하잖아요. 맞아요. 그때 그 기타 리프랑 함께 쭉 이어지는 그 오토바이 엔진 소리가 저는 너무 감탄했었던 장면.
초반에. 네, 역시 그 음악하면 우리 딜러님 아니시겠습니까?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지여자님. 좋아요. 아베 마리아 나올 때 감탄했었거든요. 그 슈베르트 아베 마리아였는데 네. 그게 원래 영국 시에다가 슈베르트가 곡을 붙인 건데 그 시 내용이 뭐 아베 마리아 하면서 딸이 그 아버지의 죄를 사해달라고 비는 내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야기하고 너무 잘 붙는 거예요. 리들러가 그 또 입으로 그글거리잖아요. 네. 단죄해야 한다고 했던 그 대상 중에 배트맨도 들어가 있잖아요. 브루스 웨인 집안 아버지. 배트맨의 행위는 아베 마리아처럼 아버지의 죄를 사해달라는 의미까지 있는 거죠. 그렇게 치면은 그 아베 마리아 선곡은 야 요거는 진짜 꼼꼼하게 골랐다 이런 생각이 들죠. 아, 네, 맞아요. 지여자님이 좋은 말씀 해주셨고, 그리고 이번 작품이 특이했던 게 배트맨의 아버지에 대해서 서사를 넣은 것도 특이했어요. 이야기의 중요 플롯이잖아요. 아버지에 대한 설정이. 지금까지 배트맨의 부모님이 나오는 거는 다 그 총살당하는 장면에 한정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분들이 살아생전 어떤 일을 하셨고, 그분들이 하셨던 그 일들에 대한 나비 효과로 지금 이 세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고, 이런 묘사들이 다 나온단 말이죠. 그것도 이 시리즈만의 특이했던 점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딜러님. 전작 조커의 방향성을 조금 따라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조커에서는 그 네. 토마스 웨인이 나오면서 아서 플렉과 토마스 웨인의 서사가 나오잖아요. 네. 그거를 통해서 브루스 웨인의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를 살렸는데 그게 조커가 바라보는 토마스 웨인이었다면 이번에는 브루스 웨인이 바라보는 토마스 웨인의 모습이었던 그런 느낌. 맞아요. 그리고 저도 그 생각했었어요. 그 조커랑 분위기도 비슷하고 맞아. 인물이 자기 부모에게서부터 영향을 받아서 자기 정체성을 자꾸 의심하기도 하고 알아가려고 하잖아요. 네. 부모의 비밀을 알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비슷했던 것 같아요. 맞아. 내가 믿어왔던 부모의 모습은 과연 진실인가에 대한 고뇌도 어느 정도 들어가 있죠. 내가 선하다고 믿고 그 아버지가 하던 일을 내가 이어서 하는 거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게 과연 뭐 옳은 일인가? 그리고 나의 부모님들은 선한 분이었나? 뭐 이런 고뇌들도 함께 들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더욱이 아까 나사님이 말씀하셨던 소년적인 모습이 더 강조됐던 그런 작품이 아닌가 싶네요. 그리고 소울님께서 뭐 평 얘기할 때 위압감이 있는 모습보다는 미성숙하고 어떨 때 보면 찌질한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모습이라서 오히려 더 신선하고 좋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장면 중에서 아침 같아요. 알프레도랑 집에서 얘기하는데 뜬금없이 멋있지도 않은 선글라스를 껴가지고 저 선글라스 좀 웃긴데? 이 생각하면서 봤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묘사였다고 하더라고요. 낮에는 거의 활동 안 하고 밤에만 활동하다 보니까 그 낮에 비치는 어떤 자연광들이 너무 눈부셔서 선글라스를 껴야지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그걸 통해서 묘사를 했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신기하다 싶은 생각도 했고 그리고 지금까지 역대 배트맨 중에서 그 마스크를 벗었을 때 눈 주변에 그 수검댕이 분장을 한 거를 묘사했던 작품이 있었나요? 제 기억엔 없었던 것 같은데 이번 작품이 처음인 것 같은데 야, 그 짓을 해놔도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게 잘못하면은 되게 개그맨 분장처럼 나올 수가 있는데 깔끔하게 돼 있는 것도 아니고 막 물이랑 땀에 막 젖어가지고 흘러내려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분위기가 진짜 멋있게 나오는 걸 보면 역시 얼굴이 깡패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쭉 진행하다 보니까 점점 더 이 작품이야말로 더 배트맨에 집중한 작품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에 확신이 좀 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더 배트맨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눠봤는데 그 더 배트맨 말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여러분들의 최애 배트맨 시리즈는 뭔지 한 번씩 얘기를 해볼까요? 전 팀버튼 배트맨 기초를 다져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일 좋았고요. 그리고 가장 독창적인 배트맨 시리즈였어요. 조커의 기원에 대해서 밝히고 놀란 배트맨에서는 안 나오잖아요. 왜 조커가 되는지 안 나오는데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만약 배트맨이 진짜 그 슈퍼히어로의 활동할 수 있으려고 하면은 80년대 배트맨 정도의 장면이 있어야지 활동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 뒤에 나온 배트맨들은 사실 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장비 가지고 범죄자들하고 싸우면 100% 다 깨집니다.
주댕이 총알 맞으면 바로 죽는데 총알 그렇게 많이 날라오는데 마스크. 네, 여러분 비말 전파 조심하시고요. 우리 지하자님은 뭐가 제일 좋으셨어요? 시리즈 중에? 전 다크나이트. 맞아요. 많은 분들이 아마 다크나이트를 뽑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면에서 제일 좋으셨나요? 조커의 영화라고 생각했고요. 맞아요. 예, 앞에 나왔던 1하고 3는 둘 다 저는 별로였고 다크나이트만 진짜 이거는 완성된 영화다. 히어로 영화 중에 최고다라는 생각이. 맞아. 딜레마를 너무 잘 다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놀란 감독이 상업 영화도 예술의 경지에 오를 수가 있구나라는 거를 보여준 그런 사례가 아닌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저 놀란 영화 중에서. 맞습니다. 계속 작품 활동을 하고 계신 분이긴 하지만 다크나이트를 뛰어넘는 작품을 만들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올타임 넘버원 퀄리티죠. 사실 논란 배트맨 때문에 배트맨 인기가 이렇게 많아진 거예요. 사람들이 관심 확 가져가지고 앞전 배트맨 찾아보고 그랬던 거지. 그전에는 배트맨이라는 캐릭터 자체가 그렇게 인기 있지 않았어요, 우리나라에서. 알겠습니다. 나사님은 최애 시리즈가 어떻게 되실까요? 제 첫 기억이 배트맨 리턴즈거든요. 그래서 그게 가장 뇌리에 남아서 그게 가장 재밌었다고 말할 것 같고요. 기억에 남았던 이유가 거기 나온 펭귄맨이 어릴 때 너무 무서웠어요. 그 귀엽다고만 생각했던 펭귄들이 막 사람 쪼아먹고 있고 그렇잖아요. 솔직히 어떤 내용이었는지 기억도 안 나요. 근데 그 펭귄에 대한 임팩트가 너무 커서 저는 그렇게 저의 뇌리에 강하게 박힌 영화를 가장 좋은 영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배트맨 리턴즈가 가장 임팩트 남았고 뭐 작품적으로 보면 당연히 다크나이트를 뽑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이번에 그 펭귄맨이 너무 귀엽고 매력적으로 나와서 또 다른 새로운 이번에 나온 펭귄맨 제가 빵 터졌던 게 그 나중에 포박당한 상태로 이렇게 나도 데려가야지 하면서 뒤뚱뒤뚱 막 이렇게 걸어가는 장면 있잖아요. 치조 다 끝나고. 너무 귀여웠어요. 네, 그 장면에 빵 터져가지고 혼자. 저도 어렸을 때 비디오 테이프로 사촌들이랑 둘러 앉아서 배트맨 리턴즈를 봤던 기억인데 저도 공포의 느낌이었어요. 아까 카카님이 말씀하셨던 생선 그냥 먹는 거 하며 분장 자체도 너무 공포스러웠고 그래서 재밌는 영화라기보다는 무서운 영화로 기억에 남아 있거든요. 어린 마음에. 근데 그 포인트를 나사님도 똑같이 느끼셨다. 그리고 카카님도 뭐 비슷한 느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나만 그렇게 느낀 게 아니었구나라고 어릴 적 기억을 떠올려 봅니다. 고민의 여지 없이 저는 논란의 다크나이트 시리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모든 영화를 통틀어서도 굉장히 훌륭한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물론 이제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 팀버튼 작품들도 굉장히 개성이 있잖아요. 사실 그 팀버튼 감독이 미술적인 분위기, 뭐 다른 작품들도 그랬다시피 그 가위손이나 크리스마스의 양몽인가 네. 그런 그 일관된 미술적인 성향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분위기가 뭐 배트맨에서도 고스란히 이제 묻어나서 팀버튼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배트맨이 나왔을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다크나이트 시리즈가 너무나도 훌륭한 작품이어서 저는 논란의 작품들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딜러님은 그 최애 시리즈를 꼽으라면 어떤 걸 꼽으실까요? 저는 그 크리스토퍼 놀란 시리즈랑 이번 영화밖에 보지 못했거든요. 근데 일단 이 두 가지로 비교를 해보자면 저는 지금의 배트맨 시리즈가 훨씬 더 기대가 되는 게 젊었을 때 배트맨을 연기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었잖아요. 그래서 좀 더 신선했을 뿐더러 진정한 배트맨이 돼가는 과정을 그리는 것 같아갖고 저는 더 재밌게 봤었는데 우선은 그 로버트 패틴슨이 브루스 웨인을 연기하는 그 캐릭터 자체가 정말 커트 코베인의 많은 모습들을 담았거든요. 그 너바나의 그 음악을 넣기 위해서 아예 로버트 패틴슨 자체를 커트 코베인과 매치시키기 위한 거를 많이 연구를 했었대요. 한 사람의 성장과 쇠퇴해가는 모든 부분이 한순간에 다 잘 겹쳐진 것 같아서 저는 이번 영화를 좀 더 좋아합니다. 네, 딜러님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마 딜러님이 더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아까도 언급하셨던 사운드에 공을 굉장히 많이 들인 작품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관심이 많으신 만큼 더 좋게 다가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말씀 감사하고요. 디포커스님은 요 더 배트맨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을까요? 그 배트맨이 다들 아시다시피 이게 2년 차 되게 초기잖아요. 네. 근데
원래 그 브루스 웨인이 배트맨으로서 활동하게 되는 계기가 뭐냐면은 그 아버지가 살해된 모습을 보고 그거에 대한 복수심이잖아요. 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영화에서 이 배트맨으로 부르는 상황이 거의 안 나오거든요. 한 번인가밖에 안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옆에 캐드맨도 농담식으로 얘기하지만 복수시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맞아. 복수 좀 해봐 이런 식으로. 맞아. 저는 이 영화가 이 배트맨이 초기에 자기의 그 정체성을 이제 찾아가는 과정을 보여준 거라고 생각을 하고 박쥐 이미지를 선택한 이유가 본인이 어릴 때 그 박쥐에 대한 공포심 이걸 갖고 있었던 인물인데 복수의 대상이 될 그 악인들한테 그 공포심을 심어주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박쥐 이미지를 사용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초반에 그 전철에서 시민을 구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네네. 근데 그 시민도 이 배트맨 보고 가까우지 마 이러거든요. 그치. 겁을 먹죠. 네. 일반 시민들에게도 여전히 이 배트맨은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캐릭터 3명, 뭐 리들러랑 배트맨이랑 그 캐트맨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거하고 무엇인가에 대해서 복수를 하고 있습니다. 리들러도 역시나 복수를 하고 있고 네. 어릴 때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그 사회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파괴적인 복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때 당시에 그 관련 인물들을 찾아내서 뭐 살해를 하고 그 과정 중에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배트맨의 방식을 빌렸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가면을 쓰고 뭐 공포심을 사람들한테 심어줘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리들러는 배트맨에서 동질감을 느끼고 있잖아요. 그 리들러도 복수를 하고 있고 배트맨도 복수를 하고 있는데 리들러는 파괴적인 복수를 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에 홍수가 나고 추종자들이 막 총질하고 이럴 때 그때도 한 명이 가면을 벗기고 나서 너 뭐 하는 놈이냐라고 물었더니 그 사람도 배트맨이 하면 똑같은 말을 합니다. 나는 복수다. 거기서 배트맨이 깨달음 얻는 거죠. 복수심과 공포심만으로는 이게 동기가 돼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뭐 홍수가 난 사람들 속으로 뛰어들어가서 사람들을 구출하고 이제 이런 장면을 보여줌으로써 동기가 바뀌는 장면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한 명이 더 있었는데 그게 캐두먼이었는데 복수를 하는 인물. 질문하신 것 중에 마지막 장면을 얘기하셨잖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배트맨은 희망을 동기로 삼기로 하고 근데 마지막에 그 캐두먼이랑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캐두먼은 여기를 버리고 떠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배트맨은 남는 거죠. 그러니까 배트맨은 이 고담시에서 뭐 새로 선출되는 시장이나 뭐 고든 경위도 있고 소수 인물들도 있고 하니 일단 희망을 갖고 남기로 하는 거고 그리고 이 캐두먼은 희망을 갖고 있지 않는 인물로 묘사가 돼서 서로 반대 길로 가는 뭐 그런 거를 다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한 명의 고아가 나오는데 고아라기보다는 그 잔혹하게 아버지가 죽은 걸 목격한 인물이 한 명 더 나오죠. 그 시장 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배트맨이 그 홍수가 난 그 물속으로 들어가서 제일 먼저 구출한 인물이 그 아들입니다. 시장 아들. 네. 여러 번 묘사가 됐는데 배트맨은 이 아이를 이제 본인과 이제 동질감을 굉장히 느끼고 있잖아요. 계속 신경 쓰죠. 네. 뭐 배트맨은 아마 이제 뭐 희망을 갖고 그 아이를 구출하는 걸로 묘사를 한 것 같은데. 뭐 본인이 복수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본인은 이제 그림자다라고 얘기를 한 적도 있었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사람들을 이끌고 구출할 때 본인이 불빛이 돼서 그 사람들이 이끌어 나가잖아요. 네네. 그림자였던 인물이 뭐 시민들의 희망이 되기 위한 그런 걸 묘사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거에 다 동의해요. 너무 좋은 말씀이세요. 네네. 그래서 마지막 장면을 이제 말씀하실 때 세 명의 고아가 그 서로 다른 걸 선택하는 그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저도 그 본지 한 몇 주 되다 보니까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언급을 못하거나 질문을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지금 디포커스님이 말씀하시면서 하나하나 다 짚어주셨고요. 그 시장 아들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도 다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거를 제가 미처 생각 못하고 있었는데 우리 포커스님 말씀 들으면서 한 번 더 리마인드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포커스님. 네, 부족하지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말씀 한 번씩 다 들어봤고요.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볼까 하는데 마무리하기 전에 요 얘기는 내가 꼭 하고 싶다 이런 거 남아있는 분 계실까요? 네, 지하자님. 아니 딜러님이 할 말 있대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네, 딜러님. 저 그냥 이모지 날린 건데. 딜러님 이제 술 드실 수 있죠? 이미 많이 먹고 있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어떻게 또 오늘도 한잔 하셨나요? 오늘은 안 했고요. 어제. 또 이렇게 성인이 되자마자 코시국이라 가지고 막 술집 제한 생기고 막 클럽도 못 가고 해가지고 너무 아쉬우실 것 같은데 지금 분위기가 조금씩 계절 독감 취급하면서 완화되고 있는 분위기니까요. 어서 빨리 우리 딜러님이 그 좋아하는 음악 들으러 클럽과 나이트를 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우리
클럽 왜 가냐고 물어보면 정석 대답 있죠? 저 음악 들으러 가요 하잖아요. 우리 딜런님 음악 들으러 클럽 꼭 가세요. 하나만 얘기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저 배트맨 리턴즈랑 약간 대척점에 있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맞아요. 네. 그 배트맨 리턴즈가 보면은 크리스마스 날짜 배경이거든요. 맞아요. 크리스마스 기점으로 이렇게 사건들이 일어나요. 요번 영화 같은 경우에는 할로윈데이고 이게 중요한 지점인 게 크리스마스는 예수가 탄생하는 날이잖아요. 그쵸? 거기 보면은 그런 모티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펭귄도 보면은 펭귄처럼 생긴 애가 태어났다고 부모가 버리거든요. 그 캐도먼도 자꾸 죽었다 다시 살아나고 그 브루스 웨인도 부모가 없는 존재고 이번 영화 같은 경우에도 할로윈데이 기점으로 일어나잖아요. 할로윈데이가 죽은 사람들 기리는 어떤 기일 같은 개념이잖아요. 맞아요. 복수나 뭐 이런 게 그런 이미지들하고 또 붙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지점에서 이제 리턴지의 대척점이 있지 않나. 그렇게 비교해서 보면은 재밌을 것 같다. 감독 전작이 혹성 탈출이잖아요. 네. 그 혹성 탈출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사회적 메시지가 녹아있는 게 주제의식하고 닮아 있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미국 사회에 대한 비판 의식 같은 걸 담고 있었는데 이번 영화에도 보면은 그런 지점들 개발 이권 때문에 누가 이득을 얻고 누가 피해를 보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미국의 어떤 모습 같은 거를 사회적 메시지 같은 게 녹아있다 영화에. 더 배트맨이 다루고 있었던 사회적 메시지까지 우리 지여자님이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배트맨 초보 시절을 다룬 처음 영화는 아니고요. 아, 네네.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사실 배트맨 비긴즈는 훨씬 더 배트맨 기원을 다루고 있거든요. 이번 영화 그거 잘 만들었다는 생각 때문에 거기서 비교를 잘 안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네. 놀란 배트맨 1부작 정말 형편없습니다. 그 영화랑 이 영화랑 비교해서 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것 같아요. 얼마나 발전되고 얼마나 시리즈 감각이 세련되게 변했는지를 비교해보면은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카카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게 그 배트맨 비긴즈는 제 기억에서 아예 지워진 상태였는데 카카님이 얘기하니까 이제 생각이 나네요. 거기서는 아예 뭐 싸울 줄도 모르는 그런 상태였다가 뭐 어디 가서 막 훈련 받고 이런 거 나오잖아요. 맞다, 그런 영화가 있었지라는 생각이 드네요. 배트맨 그 비긴즈도 한번 비교해가면서 더 배트맨이 얼마나 잘 만든 영화인지 다시 한번 느껴보면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다크나이트 이후로 처음 나오는 그 독립 영화니까 기대를 사실 많이 했거든요. 기대에 못 미쳐서 사실은 조금 아쉬웠는데 단점들을 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제가 많이 보여가지고 예를 든다면 처음에도 많이들 말씀하셨는데 뭐 다른 평론가분들도 말씀하시고 그 뭐 탐정 영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게 뭐 맞아요. 분위기도 그렇고 그런 내용으로 끌고 갔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탐정 영화로 보더라도 이게 재밌나 싶거든요. 사실 생각해 보면은 최근에 나이브스 아웃 이후로 뭐 오리엔트 특급이나 그런 류가 다시 또 인기를 끌고 있는데 거기서도 탐정들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 사람들은 추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 범인들은 자신들의 범죄를 안 들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그러니까 원전 범죄를 꿈꾸는데 이 탐정들은 그거를 밝혀내는 역할을 하는 거죠. 네. 근데 이 배트맨은 이 사람이 뭐 추리를 한 게 없어요. 리들러가 퀴즈를 내면 얘는 그걸 맞추고 계속 그냥 쫓아가기만 하지. 리들러를 잡기 위해서 특별한 뭔가를 한 게 없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영화가 좀 지루하다 느꼈거든요. 비슷한 구조가 또 뭐가 있냐면은 옛날에 뭐 다이아드 3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맞아. 거기서 그러잖아요. 계속 시키잖아요. 그래서 그 흑인 한 분이랑 딴 데 계속 뛰어다니게 만들고 본인들은 다른 일을 하잖아요. 근데 브루스 윌리스가 어느 순간 이거 뭐가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그 실제 범인을 쫓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런 식으로 사건이 다르게 흘러가는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배트맨은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냥 계속 리들러가 낸 퀴즈만 풀고 계속 쫓아가기만 하지. 그래서 그런 면이 좀 아쉬워서 이게 영화가 사실 그 지루했거든요. 저는 그 이유가 뭔가를 생각해봤더니 방금 그런 게 보이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나이트 시네마는 유튜브와 각종 팟캐스트 채널에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영화 같은 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